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6학년 2학기 수학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배울 내용은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두 번째는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승기가 우유 7분의 6리터를 빈통에 담아보니 통의 4분의 3이 찼다고 합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유의 양은 얼마인가요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승기가 우유 7분의 6리터를 빈통에 담아보니 통 3통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유의 양이 얼마인지 선생님이랑 먼저 구해본 다음에 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기가 우유 7분의 6리터를 빈통에 담아보니 3통이 가득 찼습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유의 양은 몇 리터입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림에서 주어진 네모는 승기가 우유 7분의 6리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7분의 6리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세 통으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통, 두 통, 세 통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분의 6 나누기 3이므로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유의 양은 7분의 2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7분의 6 나누기 3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이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원래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기가 우유 7분의 6리터를 빈통에 담아보니 통에 4분의 3이 찼다고 합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유의 양은 몇 리터입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거는 통에 4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우유의 양이 얼마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통에 4분의 3에 담긴 우유의 양이 7분의 6리터인데 그럴 때 통의 4분의 1은 통의 4분의 3의 3분의 1이므로 7분의 6리터의 3분의 1은 7분의 6 곱하기 3분의 1은 7분의 2라고 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통의 4분의 1을 구한다는 것은 4분의 3을 몇 수로 나눈 것과 같죠? 그렇죠. 4분의 3을 3으로 나눈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에 4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우유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7분의 2리터가 답이 되겠죠. 이번에는 통에 4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우유의 양이 7분의 2리터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유의 양은 얼마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4분의 1을 채웠을 때 우유의 양이 7분의 2리터라는 사실입니다. 우유 한 통이라고 한다면 4분의 1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4분의 1이 모두 4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7분의 2리터가 모두 4개 있어야 되므로 7분의 8이 되고요.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낸다면 1과 7분의 1리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기가 우유 7분의 6리터를 빈통에 담아보니 통에 4분의 3이 찼습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유의 양은 7분의 6리터에 3분의 1을 곱하고 4배 하였으므로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7분의 6 나누기 4분의 3은 우리가 7분의 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4분의 3, 통에 4분의 3을 채웠던 거를 우리는 4분의 1을 채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1을 먼저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가득 채웠으므로 곱하기 4를 해서 한 번 더 4를 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과 4를 합해서 우리는 곱하기 3분의
4라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7분의 6 곱하기 3분의 4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7분의 6 나누기 4분의 3은 7분의 6 곱하기 3분의 4와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가 3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세로가 7분의 4m일 때 가로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그림은 이 위에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죠. 넓이는 3제곱미터, 높이는 7분의 4m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가로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하는지가 먼저 핵심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4학년 때 선생님과 함께 배웠었는데요.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와 세로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로의 길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세로의 길이로 나누어 주면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를 구하는 식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직사각형의 넓이가 3이었고 세로의 길이가 7분의 4이므로 3 나누기 7분의 4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3 나누기 7분의 4를 함께 계산해 본다면 3 나누기 7분의 4는 우리가 3은 1분의 3과 같다고 배웠었죠? 1분의 3 나누기 7분의 4는 같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를 우리가 곱하기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위아래의 위치를 바꿔주었죠. 그래서 1분의 3 곱하기 4분의 7이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곱하면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7이 되므로 4분의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4분의 21이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4분의 21은 가분수이기 때문에 항상 대분수로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와 4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과 빈칸을 채워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3분의 5 나누기 8분의 5를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분모를 24로 같게 만들어 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3에 얼마를 곱해야 24가 될까요? 그렇죠. 8을 곱해야겠죠? 5에다가 8을 곱한다면 4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8분의 5는 24분의 15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만 따로 떼서 40 나누기 15로 계산을 할 수 있고, 40 나누기 15는 15분의 4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15분의 40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약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로 약분을 해준다면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8은 마지막 대분수로 고쳐준다면 2와 3분의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3분의 5 나누기 8분의 5를 우리는 곱셈으로 바꿔서 풀어보겠습니다. 8분의 5를 곱셈으로 바꾼다면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꿔서 5분의 8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또한 5끼리 서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3분의 8로 정리할 수 있고 2와 3분의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과 4분의 3 나누기 3분의 1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모를 같게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분모를 같게 하기 전에 우리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3과 4분의 3 나누기 3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준다면
4분의 15 나누기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4와 3을 우리가 같은 분모를 맞춰준다면 얼마로 맞춰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4 곱하기 3, 3 곱하기 4로 바꾸어서 우리는 분모를 12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45 나누기 12분의 4라고 쓸 수 있었고요. 다음에 분모가 모두 같기 때문에 결국은 45 나누기 4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은 4분의 45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분수로 바꿔준다면 11과 4분의 1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분수의 곱셈으로 풀어보는 방법입니다. 분수의 곱셈을 풀 때도 우리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야 되는데요. 먼저 4분의 15 나누기 3분의 1이라는 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식을 곱셈으로 바꾼다면 4분의 15 곱하기 1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 값은 4분의 45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분수를 바꿔준다면 11과 4분의 1이라고 답을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값이 같아야 되는 게 핵심이죠. 같은 식을 보고 두 가지 방법을 풀었을 때 답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한 방법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배운 내용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